두 함수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는 음수고요. 베타는 1과 5 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로 접근해 줘야 되고요. 그 교점의 x좌표 위치를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fx는 이라고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gx는 이라고 할게요. fx는 확실히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죠. 그래서 4x제곱의 그래프를 식 전체에 마이너스 4를 더한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하고 절대값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i부터 그려볼게요. 얘는 y는 4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잡아볼게요. x축 그리고 y축 그 다음에 원점 잡고요. 자, 이하의 특징은 y는 마이너스 4. 즉 얘가 없었다면 y는 4x제곱의 그래프인데 걔를 아래로 4칸 내린 거니까 y는 마이너스 4. 여기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보니까 y축, x축과의 교점이 9이십니다. 그럴 땐 구하고 가는 게 좋아요. 즉 x가 0일 때 y값, y는 4의 0제곱 마이너스 4니까 1 빼기 4로 마이너스 3이죠. 자, y가 0일 때는요. 4x제곱이 4랑 같을 때가 되겠네요. 즉 이때는 x좌표값이 1 되는 거죠. 즉 1, 0, 0, 마이너스 3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나누면 요 정도를 마이너스 3, 요점 지나고요. 1, 0인 거니까 1, 요점 잡고 1, 0 지나는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일단 가져가 볼게요. 요렇게. 요점 지나는 겁니다. 여기 정선이 가까워지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값을 취했습니다. 식 전체의 절대값은 x축 아래를 꺾어 올리는 거죠. 근데 막 꺾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얘도 대칭 이동이 돼서 즉 y는 4가 점근선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0, 마이너스 3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0,3 요 점을 지나가야겠죠. 그러면서 그래프를 꺾어 올리면은 가까워지면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를 조금 진하게 그리자면은 요런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럼 얘가 누구냐? 바로 y는 fx예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주어진 이 그래프가 얘랑 두 점 만나게 그리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 x제곱의 그래프니까 요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 중에 하나는 음수 부분에 0보다 작은 부분에 나머지 하나는 1과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이 이쯤인 거니까 5가 원래는 이 정도 그려야 되지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편의상인 요 정도의 위치로 오라고 잡을게요. 요 사이에서 나머지 근이 존재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gx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gx라는 함수는 2의 x 플러스 n인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n을 대입한 거죠. 이게 x 플러스 n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거예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음을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n이 자연수인 거니까 이거 자체의 보강성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x축으로 어떻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나와요라는 얘기죠. 적당히 이동을 해서 교점이 원하는 위치에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요 교점의 위치에 x좌표가 알파고 요게 나머지 한 점 베타가 돼서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1과 5 사이가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 교점이 지금 0,3이 된다고 친다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 중 알파가 0보다 작다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의 차이점만 알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얘의 파란 부분을 y는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는 i는 0을 대입했을 때 g가 f보다 위쪽에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같거나 더 내려가게 되면은 더 안 되죠. 그럼 알파가 여기가 되는데요? 그 말 어떻게 돼요? 그죠? 0을 대입했을 때 g가
F보다 더 작은 거죠. F0이 G0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조건에 때문에 뭐라고요? 알파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 그래프를 파악하시면 돼요.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알아봤더니 바로 뭐예요? G0이 바로 F0보다 커야만 된다. 그런데 이거랑 반대가 되거나 같거나 그 반대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알파의 위치가 양수가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혹은 알파가 0이거나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만족해줘야 돼요 라고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알파 조건에 의해서 한 거고요. 자, 이제 베타 조건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얘는 무조건 되는 위치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1은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요. 베타가 1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이거 증가하는 이러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2x 플러스 n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교점이 1보다 커요. 그 5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는 5를 대입한 함수값의 크기를 알아보면 되는데 자 되는 것부터 파악하시면 돼요. 봤더니 뭐예요? 5를 대입한 함수값 f가 g보다 큽니다. 보세요. 5를 대입한 함수값이 f가 g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반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자,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파란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베타가 5가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러면은 더 위쪽에 있을 때는요. 베타가 5보다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가 1과 5 사이 있기 위한 조건은 5를 대입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이제 이거랑 이것을 각각 만족하도록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입해 볼게요. G0은 대입하니까 뭐예요? 2의 n제곱이고요. 자, F0은요. 여기 0을 대입한 겁니다. 즉 1 빼기 4의 절대값인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마찬가지로 F5는 마찬가지로 x에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4의 5제곱 마이너스 4 일단 쓸게요. 절대값이 크다. 누구보다요? g x에 5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의 5제곱 플러스 n보다요. 자, 지금 보니까 이 n제곱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형태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는 4의 5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의 10제곱입니다. 이 10제곱이 1024인 건 알고 있으면 좋겠죠. 1024에서 4 빼고 절대값인 거니까 1020보다 크다. 자, 얘는 각각 분리하면은 2의 5제곱 32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죠. 32 곱하기 2의 n제곱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는 혹은 공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2의 n제곱은 3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양변을 32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이 n제곱은 32분의 1020보다 작아요. 자, 이제 이것을 약분 정리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8분의 255가 됩니다. 8분의 255는요, 대략 31.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를 뽑아보면 되죠. 1은 안 되죠. 자, n은 2 가능하죠? 3 가능하죠? 자, 4 가능하죠. 그런데 5의 제곱, 2의 5제곱 32로 얘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밖에 안 되죠. 자, 문제에서는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래서 계산 결과 얼마가 됩니까? 바로 9. 이것이 선택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